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김선영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한샘 운영역 그리고 LIG 투자증권 엄태훈 과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KH바텍, 두 번째 용의자 GS 리테일, 세 번째 용의자 한미약품. 자, 그럼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부터 확인해보죠. 첫 번째 용의자는 KH바텍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수급 호전, 장기 이편성 돌파, 추가 반등 기대. 수급이 정말 호전되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 보니까 4일째 순매수, 기관 엿새째 순매수, 장기 이편선 돌파, 장기 이평선은 121선 지금 돌파한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알리바이가 추가 반등에 대한 그 기대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령님 석방시켜도 되는 건가요? KH바텍은 다가 다 인정하는 참 좋은 회사 맞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호전되어 있고 장기 입형 돌파, 알리바이가 다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KH바텍은 사실 수급 때문에 올라온 주식은 아니거든요. 네. 대표적인 실적주 그리고 성장주였죠. 그런데 이 KH바텍이 최근 들어서 약간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긴 한데 좀 과감하게, 용의자에서는 저희가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니까 사실 위험성이긴 하지만 체포로 조금 세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박한샘 운영령님 보고 이제는 많이 이제 너그러워지셨구나. 종목을 보는 시각이 이제는 조금 유해지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데요. 체포, 어떤 이유로 체포인가요? 조금 수사관으로서 좀 야박하게 한다면, 먼저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쌍끌이 하는 건 맞아요. 수급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한 일주일 사이에 강한 쌍끌이장으로 이 종목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죠. 외국인도 8만 주, 만 주, 7만 4천 주, 기관도 6일간 17,000주 이렇게 쭉 샀습니다. 특히 증권사 중심으로 강하게 돌아가면서 개인은 거꾸로 매도고 주가는 5일간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은 사실 수급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월 본질은 대표적인 실적입니다.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 6월 달에 57억, 4.9%, 28억, 2.6%, 작년도 12월에 분기 실적이거든요. 7.1%, 영업이익률이 났어요. 4.9, 2.6, 7%. 그다음에 이번 연도 봄에 4.4. 문제는 2, 4분기에 마이너스로 갑자기 돌아섭니다. 분기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우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실적으로 계속 올라온 주식인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가면서 주가도 많이 이제 8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내려앉았었죠.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이 다시 3분기 실적이 회복될 걸로 보여지지만 확인할 때까지는 굳이 200%, 300% 난 종목인데 다시 몇 년 만에 적자 났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유가 없다.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한 주체 세력입니다. 요즘 갑자기 주체 사상하면 빨갱이라는 얘기가 국사평가에 많이 나와서 갑자기 주체 세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죠. 주체 세력을 잠깐 보면 정확히 바닥에서 떨어질 때마다 긁어 모았죠. 바닥에서 만 원대에서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00%, 300% 수익 난 지점에서 3만 원대 다 팔았어요.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살짝 긁어 모았죠. 이게 누구냐면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 종목의 큰 추세는 전부 다 개인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 세력이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최근 들어서 팔은 것이 반등 때문에 팔았다라고도 보여지고 내부자 정보가 조금 접근하는 그 정도 힘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야박한데 체포성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주도 세력이 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주도 세력이 개인이다라는 데 가장 크게 이제 좀 착안을 하신 그렇죠. 그 결과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엄태훈 과장님, 앞서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주가도 이달 들어서 한 30% 가량은 상승을 했어요. 추가적인 반등세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죠. 지금 기술적으로 보니까 뭐 반등 가능해요. 근데 조정받았다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선은 트레이딩 바이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메탈 케이스는 그 기술력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시장 트렌드다라는 부분인데 이 시장의 메탈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한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수급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LG전자 V10에서도 이제 메탈 케이스 착용하죠. 그리고 2016년부터 이 친구들이 하는 기술력이 있는데 다이 캐스팅 이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9월 수출입 동향의 표를 뺐어요. 물론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와서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품목별로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 품목을 보면 증가한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품목별에서 무선통신기기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을 거다. 그리고 환율 영향으로 좋을 거다라는 건 예견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관들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전자 향 매출이 나가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메탈 케이스 공법이 CNC랑 그다음에 다이 캐스팅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다이 캐스팅이라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공정이 단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원재료 투입 비용이 낮아서 가격이 낮고요. 평균 일체형 기준으로 해서도 한 50% 정도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메탈을 이제 채용률을 추정해 본 결과 2015년보다 2016년에 훨씬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 거래선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탈 케이스 쪽 매출이 확대되면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여기서 굳이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랑 모토로라 이런 라인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동사의 그 주가에서는 트레이딩 바이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H바텍의 해외 매출 전망인데 3분기 이제 빨간색이 이제 국내고요. 그다음에 회색이 해외인데요. 국내 매출이 이제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블랙베리랑 모토로라, 그리고 중화권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면 우선 캐파가 증가한 만큼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다.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이동평균선들이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거치 후 재상승은 우선 한 2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KH바텍 수사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극명하게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메탈 케이스 시장 성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바로 메탈 케이스 채택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역시 호재성 재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석방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 주도 세력이 바로 개인이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썩 좋지가 못하다. 그리고 2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은 하락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KH바텍 석방과 체포 의견 사이에서 바로 위험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GS 리테일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3분기 실적 개선 전망, 장기 상승 트렌드 지속.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지금 이틀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장기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란 이 알리바이. 네. 사실 일각에서는 4분기에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물류업 그리고 이렇게 유통업
특히 이렇게 소형 점포, 대형 점포가 아닌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는 무쇠솥 같은 네. 무쇠솥인데 이미 소위 얘기해서 이제 막 끓기 시작한, 그러니까 불이 막 달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가 1차 대세 상승은 한번 나왔습니다. 2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8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알리바이 증명한 게 다 맞아요.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인데 실적 개선 전망이 아니라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 나올 걸로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대도 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주가 분석, 이제 일본 금리가 우리나라처럼 저금리 기조로 갔을 때, 그럼에도 일본 주식이 이제 7분의 1 토막 났거든요, 10년간. 근데 이 편의점 관련주들은 500%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 구조로 봤을 때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직까지.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실적에 좀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지금은 실적을 확인하러 가는 시즌이라고 보여져요. 연간 그래서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본다면 이 알리바이 증명한 것이 좀 맞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4조 7천억에 영업이익 1,500억이죠. 그러니까 많이 남긴 건 아니에요. 3.2% 남겼고 2014년도에는 2.89%, 3% 정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벌써 6개월 만에 1,100억 원이거든요. 3.7%예요. 그리고 매출액도 6조 원에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장한 이후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매출액이 20-30%씩 성장하는데 실적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네요. 네, 굉장히 네.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한 석방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네. 그런데 일본의 과거의 주가를 분석해 보면 선반영됐던 종목들은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매집하는 게 어떨까라는 네. 약간 지금이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네. 좋지만 이미 대시세가 최근에 한번 네. 나왔으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공략한다면 그때는 더 좋은 수익을 접근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약간은 좀 제 개인 객관성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자꾸 감으로 수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네.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려하면 어떨까? 그게 좀 판단이 되네요. 안전하게 일단 실적을 네, 그렇죠. 확인하고 네, 가자라는 맞습니다. 그 의견이네요. 자, 네. 그렇다면 엄태훈 과장님,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기대대로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애널리스트들 의견 보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에 다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총 4조 2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영업이익 2,300억이에요. PER 20배 좀 넘나요?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물론 성장을 많이 하니까 그거를 줘도 뭐 용인은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주식들이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르나스 호텔 실적이 이제 3분기에는 일부가 이제 개상이 돼서 잡히고 그다음에 4분기에는 온기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더 이 동사의 영업이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2016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담배 가격이 인상을 했거든요. 제가 연초에 애널리스트 의견을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편의점에서 담배의 재고가 많은 순서대로 주가가 우선은 한 단계 레벨업 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500원짜리를 거의 4,500원, 한 8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담배 재고에 대한 평가 이익이 많이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YOY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6개월 전에 먼저 선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주이긴 하지만 HMR 1인 가구 이런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는 벌써 한번 나왔고요. 이 다음에 실적을 얼만큼 찍어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매력적인 회사고요. 성장이 가능한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개별 종목상으로는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박스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일부 종목들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식을 좀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요. 업체들한테도 점주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그 간편식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재고가 생기면 재고 폐기 지원율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25%에서 90%까지 강화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GS 리테일의 간편식 발주량이 한 15에서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확대가 됐다. 단 방금 말씀드렸던 폐기 지원금으로 인해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판촉비 증가분을 좀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 그래도 우선 긍정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그 시장 대비해서 좀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짙게 들기 때문에 박스권 대항이 유리하다. 그래서 위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GS 리테일 수사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 쪽에서의 성장세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이런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엄태은 과장이 좀 이야기를 해줬듯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담배 매출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파라나스 호텔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역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두 수사관이 똑같이 얘기한 것은 시세가 이미 다 났다, 선 반영이 됐다라는 그 차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한 7거래일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평선의 저항 그리고 매물대의 저항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 일단 매수의 관점보다는 박스권의 매매 대응이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두 수사관 모두 똑같이 위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한미약품입니다. 그의 알리바이입니다. 기술 수출료 유입으로 영업이익 증가, 충분한 주가 조정. 3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기술 수출료 5천만 달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수사하기에 가장 난해한 종목이에요. 네. 솔직히 이런 종목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수사를 잘해봐야 본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체포를 했는데 사실 또 체포네요. 좀 극과 극이에요. 석방을 해줄까, 체포를 해줄까. 위험으로 놓기에는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무책임한 것 같고 이 용의자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 요인에 의하면 사실 석방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네. 다만 이제 극과 극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려운 종목인데 증거로서는 기술 수출료 이게 정말 매력이죠. 정확하게 이제 그 신약 후보는 HM61713이라는 후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암호명처럼 부여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이 이제 기술 이전료를 받았어요. 네. 원래는 이게 근데 기술 이전료는 이미 이제 한국 돈으로 약 7천억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랐으니까 8천억 정도 되네요. 7억 달러 전후니까. 이걸 받은 상태에서 뭐가 또 있냐면 매출액의 한 10% 정도를 추가로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얄티가 아니거든요. 따로 또 받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냐에 따라 이런 주식은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점을 던져보면 이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고 있는 기관들이 잠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매도를 했을까? 주가가 최근에 빠진 이유가 다 알고 있는 외국 기관들이 이게 기관 일일 누적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매도를 했어요. 여기는 이해가 돼요. 주가 떨어졌죠. 리포트는 다 좋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들은 또 팔았어요. 지금 다시 근데 또 네.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부분은 팔았습니다. 이게 일봉이고 이게 3개월 정도 되는 네.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여기서는 이해가 되네요. 파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매집한 거를 여기 다시 팔면 안 되는데 떨어진 거 여기서 산 거를 물린 거 여기서 지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 알고 리포트 좋게 내고 자기들은 팔았을까? 그래서 조금 저도 그냥 이 부분은 기관 정보력이 우수하니까 인정하고 저걸 보고 사실 체포를 네. 좀 결단을 했습니다. 좀 사실 돌다리도 좀 두들겨 봐야 된다. 네, 그렇지만 네. 경험적 요인에 보면 저런 주식은 결국은 한 번은 올라가요. 다만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게 관건이지 않나 네. 라고 보여집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수사하기가 참 어렵죠. 특히 이 종목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엄태훈 과장님 앞서서는 체포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결과부터 석방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너무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로스컷 물량이 기관들이 일부 나온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75,000원, 8만원서부터 60만원까지 거의 8배, 9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예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미약품을 매수를 해서 700%의 수익을 봤다면 일부를 매도를 해서 그 부분을 다른 본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로스컷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다가 재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TPP에 대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사관님께서 바뀌셨지만 지수는 저는 사상 최고치를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전 고점을 넘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 주식을 빼고서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크지가 않아요. 물론 게임주라든지 엔터주가 대안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우선 바이오 주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TPP로 인해서 극명하게 갈렸죠. 제약주는 하락을 많이 했고요. 상승은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섬유주라든지 SG 충남방적이라든지 방적주들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근데 TPP라는 거는 지금 한국이 가입을 안 한 상태이지 가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최근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국무총리나 아니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TPP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되면은 상황이 바뀔 겁니다. 악재였던 게 호재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적주나 이런 섬유 관련된 주식들은 오히려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하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던 부분을 되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 플로우만 나와도 이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뉴스도 나왔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88종에 대해서 3심 대법원에서 승소를 일부 했기 때문에 심리 투심 자체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YOY 대비해서 얼마 증가한다, 5천만 달러가 들어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치멘탈이라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환경.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제약주가 하락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힐러리가 대선 주자가 약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바이오 주식이 5% 정도 빠지면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주들이 많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저는 또 대선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권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주자의 말 한마디로 너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 약가들은 너무 많은 70배에서 100배 이상의 가격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랑은 좀 번외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제약주들이 빠질 때 한미약품은 오히려 쌍바닥을 짚고 견조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전에 제가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은 석방을 드리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서 타이밍상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미약품 수사 결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 수출료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 주체다라는 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의견으로 석방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외풍에 따른 주가
주가 변동성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매매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그 관점에서 체포 의견도 나왔는데요. 두 수사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바로 위험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 용의자가 다 위험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엄태은 과장님만 오늘 석방 의견을 준 용의자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예,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짧게만 잡아도 우선은 45만 원에서 44만 원은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최악의 경우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장대 음봉이었던 60만 원 언저리까지는 우선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31만 원 이탈되면은 우선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수급상으로 꼬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지키신다면 우선은 성장성에 대한 베팅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용의자 Y 내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